間に続いて、私は日本の、学問の大事として、学の問題点について、簡潔に、 영성록 씨 発表したいというふうに 발표에 思います。 이어서 저는 일본의 최종 처분장 정책과 관련해서 発表したいんですけれど 발표하겠습니다. も、では、続けたいと思います。まずは、最初に日本の最低処分政策がおかしいよという話を簡単にして、 일본의 최종 처분장 정책과 관련해서 전제가 이상하다는 거, 그리고 문헌 조사를 하고 있는 수도정의 상황, 또 문헌 조사 응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대마도시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대체안, 그리고 앞으로의 운동에 관한 과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2011년에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반의 활동가로서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에너지 정책에 관련돼서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가서는 지금 원자력 자료 정보실에서 지금 스텝으로 일하고 있고요. 핵쓰레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부터는 경제산업성 실무회인 방사선 폐기물 워킹그룹에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생각이나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런 관련해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최종 처분 정책에 관한 건데요. 사실은 이것만 해도 이 한 장으로도 35분 이상 그 설명이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본 정부의 처분 정책 굉장히, 이것은 먼저 처분법의 목적인데요. 내용은 발전에 관한 원자력의 적정한 이용을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종 처분지 후보지를 찾는 거다. 이것은 핵발전소를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최종 처분장을 찾는 것하고 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 그만둬야 한다는 여론들이 높아진 가운데서도 이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핵연료 사이클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른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가지고 그것을 또 새로운 핵연료로 만들겠다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장벽이 높은 것을 199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핵연료 사이클 정책을. 근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처리 공장 외에도 정부의 관련 계획들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핵연료 사이클 정책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외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지진 대국이고 또 일본 국토에는 4개의 지진판이 교차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 이런 지진 대국, 지진판 활성판들이 있는 이 일본 땅에 이
핵폐기물을 묻을 수 있는 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땅에 묻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애초부터 시작부터 국민의 합의를 형성하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정말 일본 땅에 그렇게 지층 처분, 땅에 묻을 수 있는 곳이 있는가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정보인데요. 한국도 고준위 폐기물 갈 곳이 없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 저장 용량도 일본도 80%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장 수조. 역시 일본 정부도 이 핵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처분장 선정의 과정들인데요. 세 단계의 처분지 선정을 위한 과정들이 있는데 먼저 문헌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문헌 조사를 해야 됩니다. 땅이 어떠한지. 일본의 특징인데 문헌 조사만 해도 2년 동안 20억 엔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땅 자료 조사만 해도. 그래서 문헌 조사를 하고 싶어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의견을 논의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부금을 걸고 유인하는 응모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이러면서 지역 분단이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하고 실제로 사실상 지역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시다 정권이 이 사용해결료 최종 처분장을 관련해서 문헌조사 실시를 하기 위해서 후보지 지역을 확대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기시다 수상이 먼저 사고 이후에 탈원전 방향으로 가던 것을 다시 추진적으로 입장을 전환해서 GX 기본 방침을 내각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부가 거국적으로 일본이 문헌조사 실시를 확대하도록 기시다가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기본 방침을 결정한 것은 정말 비밀주의적인 의사결정 과정이고 오로지 교부금으로 유치를 유도하는 조사 실시입니다. 이것을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돈다발로 꼬시려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핵쓰레기 찾기를 순조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아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정부가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요. 경제산업성 이걸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이 변화되지 않고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 조사가 확대되고 있고요. 이런 문헌 조사를 이런 지역에서
이러한 지역의 분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헌 조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홋카이도에 있는 시토조라는 마을입니다. 2,80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어업이랑 그다음에 수산 가공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정말 자연이 풍부했던 이런 마을이었는데, 예, 근데 여기에 이제 핵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게 되는 건데요. 2020년 8월 13일 카타오카 그 마을 그 이장이라고 할까요? 이분이 갑자기 이제 주민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문헌 조사를 응모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이제 반대 주민이 모여서 어떤 그 결성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핵쓰레기 없는 슈토를 마을 사람들의 모임, 이제 이러한 이제 반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 주민의 의견을 무시했고요. 그래서 이 가타오카 이장이 응모를 강행했고, 문헌 조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분열이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대화를 이렇게 다 피하고 또는 이러한 이제 의견이 갈리면서 또 찬성파 반대파 이렇게 주민이 다 갈려버려가지고 정말 뭐 말도 안 하고 또 맞추지 않는 이런, 근데 정말 그 전통적인 이런 마을 잔치 같은 것도 있었는데 반대파의 주민들이 반대파의 사람들이 이제 나 거기 가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런 대립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사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너무 살기 힘든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울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쪽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이러한 이제 분열이 시작됐을 때 어떻게 이제 다시 이거를 수복할 것인지, 이러한 대화의 장을 새로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지역들이 모여가지고 뭐 최종 처분, 그리고 마을 새로 만드는 것을 다시 얘기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인 류모 원자력 발전 환경 정비 기구, 근데 이 업체가 굉장히 불공정하게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그러니까 이제 이 핵폐기장을 찬성하는 사람은 금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데, 근데 이제 반대파의 주민의 이야기는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판하는 주민들을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회사 이런 이제 기업에 데려가서 좀 이렇게 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걸 다 무시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민들이 서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이제 주민한테 이야기 들은 것 중에 기억 남는 것이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찬성파를 더 늘리기 위한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행동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도의 반대 운동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 조직이 있는데요. 역량 부족인데다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또 지역의 분열이 생기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반대 집회나 데모 행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분열들이 발생을 해도 정부 쪽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전혀 사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소속한 원자력 자료정보실과 연대해서 세미나를 열거나 줌 회의를 열거나 온라인으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참가하는 게 적고 그래서 여전히 과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분열을 어떻게든 좀 잘 복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이 수도정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마도 관련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마도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뭐 혹시 잘 모를까 싶은 분도 계실까 싶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시마 대마도는 인구도 적은 섬입니다. 한국에서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대마도에 많은 관광객도 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마도에서 지원금을 노리고 문헌조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시의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문헌조사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진하려는 사업체 누모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시의회와 주민들을 값싸게 로카쇼무라에 관광을 보내고 또는 3명이나 5명을 한 조로 짜서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을 시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의원이 찬성적으로 기울도록 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이 뭐 유치를 청원하도록 하는 그런 조정들을 하고 있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마도에 가봤는데 거기는 민주적인 절차, 민주적인 공론이 없어요. 저는 거기 시의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 거기에서 그 지역의 분열 상황이나 또 한번 문헌조사를 받아들여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것들을 호소했는데 유치 찬성하는
의원은 저에게 아주 저를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 문헌조사로 인해서 그 이후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는 정말 그 민주성이 아주 낮고 정말 논의를 거쳐야만 하는데도 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문헌조사를 받아들이기로 시의회에서 결정해 버렸습니다. 본위에서. 현재 시의회는 그래서 문헌조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지만 대마도 시장은 반대라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장을 상대로 추진파 의원들은 움직이고 있고 뭔가 시장이 바꾸도록 또는 찬성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도록 획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반대를 표명하는 시장과 주민들이 어떻게 일치 단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숙제고요. 그래서 얼만큼 분발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달려 있습니다. 대마도에서는 이렇게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결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슈도와 대마도를 보는 시점, 관점인데요. 슈도 같은 경우에는 무책임한 국책의 피해자, 주민의 권리와 존엄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대마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의 프로세스와 내실의 충실 그리고 필요하고 사업체인 누모가 이것으로 시장이 반대하면 청원에서 표명한 민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누모가 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자기네 편의를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편의주의적 민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많이 생략하면서 정리하면 앞으로 더 궁금한 것은 지령답 시간 때 하기로 하고요. 앞으로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인데요. 시간이 초과된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